이게 제가 이게 거론하고자 하는 이유도 그런 전쟁이나 그런 것에 대한 일본 사람의 그때 당시의 사상 뭐 그런 것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일본 사람의 문화가 사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게 뭐냐면 아까 종교 개념이라고 했지만은 일단 이 주인공은 수주짱이라는 그냥 여자아이지만 린상이라고 유곽에 있는 친구. 예, 그렇죠. 사창가에 있는 그 친구가 사실은 이 수주장의 어떤 스승과도 같은 어떤 그런 뭐 가르침을 받은 것 같은 존재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창가를 일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뭔가 사랑을 주는 곳인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그러니까 하고. 저도 뭐 말씀이 네. 쿠사츠의 옛날 연인으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딱 잘라서 그 드라마에 나오지는 않지만 쿠사츠가 쓴 그 여자에 적어준 종이가 쿠사츠의 그 메모장과 딱 일치하잖아요. 그건 몰랐습니다. 아니 이제 스즈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여자가 써주잖아요. 뭐 A형 어쩌고 써는 거 마음씨 좋은 분이 써줬어라고 하잖아요. 그 종이가 있는 거 있잖아. 종이가 자기 남편 메모장 종이랑 같은 거야. 그 메모장을 가서 딱 펼쳤는데 그 메모장에 딱 그 찢어진 부분이 린한테 보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 아마 좋아했던 거예요. 의심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나 같은 사람도 린한테 가야지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네. 그런 것이 사실은 일본의 문화로서 역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그 성에 대한 개념이 있죠. 아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하다가 말았는데 기본적으로 미투 운동이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전조 개념이지만 두 번째가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산사가 이렇게 성희롱했다 하는 것을 고발하면은 산사를 고발하게 된다는 것은 조직에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테 폐를 끼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역할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자들은 그 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집단의 역할이 가장 일본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때 산사가 그렇게 성희롱했다는 것을 자기가 고발하게 되면은 그 직업을 잃을 수가 있고 역할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피해를 받으니까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를 위해서 그거는 입을 다물어라. 말하면 안 된다. 네가 오히려 피해를 많이 받는다. 저는 일본같이 그런 나라에서 저도 그 미투는 이해가.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일본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역할, 또는 성적인 관계의 여성의 역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문화적으로는 뭐 지금에서 말하면 뭐 AV라든가 뭐 일본의 아주 세계적인 그런 AV 태국이 돼 있는데 그것도 왜 멀쩡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AV가 일본은 어덜트 비디오죠? 네, 어덜트 비디오. 그 비디오 배우들이 일정 문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사회 앞에 의미 있는 사람이다. 역할이다.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에게 뭔가를 주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자랑하는 것까지는 안 가도 자부심을 갖는 거죠. 일본에는 그런 몇 명하고 관계를 가졌다 하는 자랑하는 사이트가 있기도 해요. 뭐 2만 몇 명 사이트. 그런 랭킹이 있어요. 그것도 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냐면은 뭐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종교적인 사상이 없으니까 그게 사회의 역할만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미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 역할을 잃어버린 바에야 당연히 입을 담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들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존엄성이 없어요. 인간의 가치 내가 너만 믿는다 하는 부모가 없어요. 한국 분은
가치의 중심이 부모님이고 혈통이고 하늘의 돌이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일본 사람은 사회의 화목이야말로 가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의 그 존재, 그런 그 너의 몸, 이것이야말로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존엄한 것이다 해주는 부모가 없고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대표님, 저는, 뭐, 그게, 세지 시대에서, 그러니까 1940년대 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0년에 일본에, 저는 그 일본 드라마 보면은 그 일본 여자들 고통이 많이 던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의 그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드라마에는 부인이 뭐, 그 딸이랑 거의 아버지를,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의 본심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억울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러겠죠. 네, 물론 아니, 뭐 그렇게 아니, 미투 부분은 말씀하셔서 그러긴 한데, 지금 그러네. 그 친구가 이제 되게 레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죠. 세상의 그렇죠. 위치. 그런 네. 친구. 그리고 말하기를 약간 엔터테인먼트로 나오는 거 요즘 뭐 탤런트나 이런 식 거의 이 정도로 대접하는 것 같은데. 말하기를 물론 뭐 불행한 여자의 하나로 나오지만 그래도 인생의 스승과 같은 어떤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 린 얘기하시니까, 여기 자식키 와라시라고인가? 자기가 첫 번째로 나온. 예, 걔가 뭐 수학 먹던 애. 얘가 그 린이라는, 그렇죠. 린이라고 네, 그러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나오잖아요. 자기 수학 먹었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오른손 잃어버리고 나서 왼손으로 뭐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장면에 뭔가 만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려진 것이 어떤 여자가 부모한테 구박당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사창가로 가가지고 뭐 음식 많이 맛있는 거 먹게 해주니까 거기서 일하게 되고 결국은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처음에 이렇게 손님 맞이할 때 손님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것을 그래 내가 사랑해주마 하는 것을 표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람 있게 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만화로 조금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자식이 와라시였던 그러니까 원래 숨어 살던 그 시기에 수즈의 집에 한때 자식이 와라시라는 게 저는 그 환상 속의 이건 원래 자식이 와라시는 요게 하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왜냐면 어떤 사람이 사물이 말이 생겼다는 거는 그런 유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 집에서 이렇게 막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먹은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귀신이니까 자식이 와라시는 어디까지 귀신이니까 요게고. 그러니까 그때 자식이 와라시였던가 하는 생각으로 기억에 남았던 것이 사실은 린이었다 하는 인연을 이야기한 건데 하여튼 린이 그런 사창가의 찬녀이면서도 인간으로서 나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표현이 일본 문화다 이거죠. 이게 상당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본인들은 그러니까 의도가 아니구나. 이건 본인들이 원래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캐릭터를 잡을 때 위해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는 잘 안 잡을 텐데 그런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투 운동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보면 일본 사람은 일단 사회의 그런 요구니까 그것도 본인은 정말 억울한 생각을 가질 거예요. 분명히 여자들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기를 납득시켜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責任이 있고 사회가 있으니까 일본 사람은 불쌍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 가치잖아요.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출발은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면서 갈등은 하지. 가족과 뭐 좀 이거 고민하지만 왜냐면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우선한 가치가 있다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일본을 좋아해 주시지만 모르고 좋아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살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수즈하고 남편이. 그러니까 뭐 수즈가 남편이 갑자기 옛 친구지만 일단 옛날 조금 첫사랑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모한 적이 있는 남자가 집에 자기가 데려왔을 때 남편이 그거를 같이 자게 해준 것에 고맙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화가 나고
왜 그랬냐는 식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부부의 마음은 서로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일본 부부의 모습입니다. 남편 생각도 아내가 잘 모르고, 아내 생각도 남편 잘 모르고, 그러면서 부부로 있어요, 일본은. 아니 근데 뭐 그건 한국에서도 부부의 대화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의 보편이라고 얘기하기. 그러니까 기본이 보편인데, 그 뭐냐면은, 왜냐면 여기는 이제 일본 수치가 사람은- 어리잖아. 아, 그리고 뭐 푸사츠도 아직 그래 4살 위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속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 아니 부부면은 이제 좀 다르지. 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이 남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기본은 그런 남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라고 해도 결국은 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는가. 한국은 가족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일본은 남이에요. 남이라는 것은 부부지만, 물론 뭐 마음이 하나가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켜야 되는 선이 있다. 여기서는 남으로서의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인간은 결국은 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한국 분들이 일본 사람 사귀면 꼭 이야기하는 게, 일본 사람은 이제부터 친해졌다고 생각하면 도망간다고 해요. 일본 친구를 사귄 한국 분들이 흔히 저한테 말하는 내용이, 일본 사람은 왜 이제부터 친구라고 생각하면 도망가요? 이렇게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한국 분은 이제부터 친구라고 생각할 때 마음을 열지. 속에 있는 말을 해버려요.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말을 안 했지만 사실은 처음 만났을 때 너를 이렇게 생각했다든가, 네가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다든가, 아니면 상대가 일본 사람일 경우에는 이게 말을 안 했는데 역시 우리 할아버지는 징용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나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려요. 왜냐면은 진짜 친구니까 당연히 마음에 숨겨 있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다 드러낸다는 것은, 아, 이제부터 정말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 기본이 돼 있으니까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일본 사람은요, 하나가 된다는 그 경험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태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도 부모하고도 그렇고 현재 간에도 그렇고 진짜 하나가 됐다 하는 경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욕을 해왔다 하는 것은 당연히 절교하자는구나. 일본 사람은 진짜 마음에 있는 본심을 다 이야기해버린다는 것은 이제 끝나잖아. 네. 이제 의절하자. 다시는 볼 일이 없다는 네. 거구나. 그렇게 하자고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판 싸우고 끝내는 것입니다. 싸우고 나서 다시 친해진다. 그것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게 다 드러놓으면 당연히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 나도 사실은 이렇게 너한테 상처받았다. 그래서 서로 싸워서 다툴 수도 있지만, 다투면 이제부터 이제 너를 다 이해했다 해서 어깨 넘어가고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한국의 친구 관계인데, 일본은 친구 관계라고 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친구입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은 남편이 상처를 받겠구나. 말 안 해요. 이 말을 하면은 아내가 바가지를 긁겠구나. 절대 말 안 해요. 무덤까지 갖고 가요. 옆에 누워 있어도 말 안 합니다. 네. 어떤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우리 마누라가 한국 사람이라서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그때 바가지를 긁어줘요. 그날의 바가지를 그날 들으면 돼. 이제 속이 없어. 이제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든지 하면서 내 마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일단은 이변이 없는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일본은요, 이렇게 계속 마음에 담았다가 쌓이고 결국은 이제 남편은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라고 생각하는데 퇴직금을 갖고 집에 들어가니까 이혼 소리가 기다리고. 뭐 하나더 공항의 이별 뭐 그런 거. 그거는 신혼여행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금 신혼여행을 딱 보내면 빠이빠이 하고 맞아요. 나면 부인이 딱 맞아요. 끌어놓는다. 이제 끝났다. 왜냐면 이제 연금의 절반 내니까. 네. 그 당시 남자는 이제
정말 그것이 일본 부부예요. 왜 이렇게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말을 안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일본 마누라였으면 그걸 걱정해야 되는데 한국 마누라라서 아니, 그걸 이 걱정을 친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말은 못 묻지만 저 친구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조심. 항상 잘해야 되고 항상 좋게 해야 되고. 무서워. 드라마에서 안 그러던데. 막 하던데. 들어가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일본의 문화의 기본이 그러니까 인간을 그런 사랑합니다. 부부 가족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완전한 남이 만나서 그렇게 그런 돼가지고. 관계로 유지하는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뭐 사회에 그런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이혼은 그렇게 쉽게 안 해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이혼되는 가정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이 안에 없어. 그냥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납득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혼이다. 사실혼. 결국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그것이 한국에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안 될 때 뭐 이혼될 수도 있죠. 그래도 서로 싸우고 그 하나를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서로 부딪히고. 일본은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는 가운데서 사회의 눈치만 그 사회 편반 때문에 서로 같이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혼 가정이다.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제가 이제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 옛날 얘기가 잠깐 생각나는데 네. 제가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뭐 이제 돈 달라고 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막 미치죠. 그런데 딱 이제 집에 오면 너무 편한 거예요. 집에 오면 그 뭐 애들도 보고 아내랑 있는 동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주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적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렇죠. 당신이 그렇죠. 뭐 아내가 약간 내가 들어오는 공간을 편하게 해줬던 것에 대해서 고마워했어요. 그거 없었으면 아마 어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그러니까 사람이 왜냐면 이제 이 하루 종일 어떤 이 계약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다가 집에 가면 사실 그 관계는 완전하게 합일되는 마음이 있어야지. 아니면 그 긴장을 못 풀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일본 분들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다시 나가서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와서도 이 공간 안에서도 그러니까 일본 부부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덤만큼은 이 사람하고 떨어져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무덤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있잖아요. 부부랑. 합장. 일본 사람은 무덤만큼 죽고서 해반돼야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저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특정한 공간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고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혼자만의 공간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밖에서 들어가서 라면 먹어야지 혼자. 그 고독함이 시가가 될 되는 수 거죠. 네. 그게 뭐 얘기하면서 먹을 수 있겠어요. 얘기하면 상대방은 굉장히 이제 드라이하게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서로 마음을 다 드러내고 서로 부딪히고 하나 되려는 그것이 정말 고마운 거고요. 그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원래는 만약에 일본이 그런 한국과 같이 당했다면은 뭐 군대로 길러서 뭐 쳐들어가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 무시해가지고 완전히 관계를 단결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디까지나 사람은 그 이웃나라이기도 하고 뭐 서로 부딪혀 봐야지 하면서 아주 그 징용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다 역사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라, 진실을 인정해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하나 되자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웃나라로서 진짜 일본 사람이 진실 그대로 인정하고 뉘우친다면은 진실만 받아들이고 뉘우친다면은 충분히 손잡고 갈 수 있는 이웃나라다. 이렇게 제가 대표님 그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저렇게 훌륭한 나라가 왜 저런 얘기를 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 관계를 대척점에 쓰냔 말이에요. 일본은 어디까지나 조금이라도 그 한국이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단절 이거예요. 이게 단결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그 제가 일본 좋아한다는 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깨끗하게 딱 끝내고 끝. 이게 이제 아까 인정하면 되는 이가 우리 야 일단 서로 다 털어보자 이거 같은 그렇지, 거지. 그렇지. 일단 다 털고 얘기하자 그렇죠. 이거 같은 왜 이렇게 끌고 왜 뒤집으로 야 너가 일단 너 잘못했잖아. 너 그때 진짜 그거 네. 그럼 그거 잘못했어. 그냥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 우리도 우리 말 바꾸는 게 있으면 좀 잘못 이렇게 딱 풀면 되는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일단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우리나라 속담에 때린 놈이 발 벗고 잔다, 맞은 놈이 발 벗고 잔다 그러는데 아니야. 맞은 사람 절대로 잊지 못해요. 당한 사람. 그렇죠. 때린 놈은 잊어버렸지만 그건 절대로 해야 안 돼. 안 돼요. 맞은 사람은 그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할 만큼 위로가 되지 않으면 안 풀리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 그게 이해 못하는 게 항상 참고 오는 게 일본의 역사이기 때문에 일단 서민들은 다 이렇게 맞은 것도 참고 여기 책이 나왔죠. 흘러내리고 물로 흘러내린다고 해요. 물로 흘러내리는 것이 모두 해결책이에요. 섬나라니까 어차피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해오는 게 인간의 미덕인데 왜 한국은 그러냐? 근데 니들은 우리 이렇게 꾹 참고 있는데 니들은 왜 이렇게 그렇죠. 물론 잘못했지. 그러나 예? 얼마나 서로 더 빌어? 너도 참으면 화목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래 내 감사가 아는데 너도 시키지 고만 좀 해라 이제. 그러면 그런 일 없잖아. 직접 말도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하는 속으로 거죠. 생각하는 거죠. 야 알았어 아는데 너도 그렇게 각해서 이웃나라가 그런 얘기만 안 꺼내면 좋은 얘기만 하면서 잘 할 수 네. 있는데 지금의 일본의 혐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사실은 일본이 그 2002년 월드컵을 같이 공동 개최하고 분위기 좋았고 그 다음에 한국도 좋은 성적을 받고 뭐 하여튼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하고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에서 먼저 이렇게 와가지고 일본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이좋게 되고 그 한류가 떠지고 일본에서는 정말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아줌마들이 많이 생겼고 정말 분위기 좋고 이제부터 정말 뭐 서로 손잡고 갈 수 있는 미래다 생각했었는데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로 갑니다. 그때 바로 일본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자고 좋은 분위기가 됐는데 그 분위기, 그 공기를 깨고 다시 시작하자. 이게 완전히 이해가 안 간다. 해서 이제 절교하자는구나. 이제 마음이 안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도 사실 좀 뜨거우긴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적절한 지금 그 특정한 정치인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그러긴 한데 이렇게 따져보면 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출발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화목이 최고의 나라니까 화목을 깼다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도리가 있고 선악이 있고 선악은 당연히 따져야 된다. 끝까지 그거는 진실을 따져야 된다 하는 생각도 한국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대표님 이제 아까 일본인과 사귀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니까 그 얘기가 딱 맞는 건데 지금 한국은 다 끓여놓고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고 일본은 야 일단 좀 이 정도 했으면 정리하고 좀 화목하게 가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일단 덮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출발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더 어려운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처럼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히로시마에 왜 한국 사람이 가서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일본 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은 놈은 그거 못 잊어요. 왜 지금 이게 일본어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맞은 놈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일본 분들이 좀 이렇게 대승적으로 근데 보니까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를 시켜야 돼. 일본 문화는 이렇고 한국 문화는 이러니까 그래서 통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일본 사람한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일본 가서 사실은 많이 강연을 하는데 거기서 불러주는 것도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서 불러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같은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도 일본 사람 받아들인다. 이제 이해됐다. 반대로 이렇게 돌리는 거지. 이제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한국 사람 왜 저래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대표님께서 내가 살아보니 얘들은 이런 겁니다. 그런 식인. 비교 문화를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사실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양심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의식 구조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충분히 저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일본 사람이었던 그 문화 사고가 의식 구조가 그랬던 시기가 25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후발로 배운 기지역이나 선언적으로 쭉 자라온 예전의 25년이 훨씬 더 강력한 그렇죠. 대표님은 규정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오늘 대표님 얘기 듣기 전까지는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큰 주제에 관한 얘기만 생각했는데 또 이 책 안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특징들을 또 대표님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재밌었고 참 그러면서도 어렵겠다. 오늘 이 세상 한 구석이라는 아주 좋은 그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을 통해서 오늘 뜻깊은 날에 또 녹화도 할 수 있었고 또 일본의 다양한 문화 또 왜 일본이 이런지에 대한 또 전쟁 사실 좀 무거운 주제부터 가벼운 주제까지 많이 나눠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저희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